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뉴시스의 배동민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무련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된 노래라고 주장하며 일간지의 5.18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보수단체에 대해 노래 작곡자 등이 허위 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련 행진곡의 작곡자인 김종률 씨는 10일 전화통화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종합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수단체가 무슨 목적을 갖고 한 행동인지 모르겠다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무련 행진곡은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백기환의 맷비나리라는 시를 개작하고 김종률 씨가 곡을 붙였다. 1982년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계기로 탄생한 노래로 그해 5, 6월 광주 민중 문화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했던 소설가 황석영 씨의 집 현 문화예술회관 자리에서 황씨를 비롯해 김종률, 전용호, 오창규 씨, 군복무를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김선출 씨 등이 모여 창문에 군용 담요를 덧대고 최초로 녹음했다. 이무련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된 노래로 왜곡하고 작사자를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라고 폄훼한 보수단체들에 대해 이 곡을 만든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화번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이틀 연속 이무련 행진곡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각종 반정부, 반체제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소리쳐 불렀던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냐. 이무련 행진곡을 5.18 추념일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5.18 기본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국민 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수단체에 의뢰한 부정적 의견들을 그대로 옮긴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둥, 예, 조작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원곡이 북한에서 제작한 5.18 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 예, 작사자는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 황석영 선생이 국보법 위반을 한 건 맞습니다. 월북 반체제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죠.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지 않고 다녀왔기 때문에 갔다 와서 죄값을 치렀죠.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이무련 행진곡이 쓰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선후가 바뀐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였다 하더라도 이무련 행진곡을 남한에서 만든 거고 북한에서 그거를 인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먼저 만든 것을 남한에서 불렀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이에요. 예?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지지 않고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견해들을 국가보훈처라는 곳에서 그대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말이죠. 뉴스 기사를 쓸 때도 교차 취재라고 하죠. 교차 취재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팩트에 부합하는지를 보고서는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네. 실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선배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 선배 한 분이 바로 김종률 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작사가이신.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씁쓸하게 웃기도 하시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손병현 나란히 가자나도에 전화 인터뷰 할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작사자와 작곡자 그리고 이 관련된 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원곡 미셸 폴라레프의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랑 5월의 노래 접속곡이죠. 재즈 스타일로. 이 연주는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들이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했습니다. 강한양 씨는 프랑스에서 재즈를 공부했죠. 왜 재즈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프랑스에서 하느냐? 재즈 탄생에는 프랑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재즈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했다고 하죠. 네.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면 뉴올리언즈. 뉴올리언즈는 미시시피강 하구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프랑스의 그 영토였던 것이죠. 뉴올리언즈도 오를레앙 있잖아요. 오를레앙. 오를레앙 하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잔다르크죠. 잔다르크 역시 아르크의 잔이라는 뜻이죠. 잔 오브 아르크 이렇게 되는 건데 잔다르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새로운 오를레앙의 뜻으로 뉴올리언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재즈의 재즈라는 음악의 프랑스 문화가 기여한 바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재즈 수준도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묘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프랑스 국가를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노래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즈라고 하죠. 라 마르세이즈 프랑스 국가를 이 라 마르세이즈는 바로 마르세유의 의용군들이 프랑스 혁명 때 파리로 행진을 하면서 만들어 부른 겁니다. 혁명적 열정에 불탔던 어느 젊은 음악가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의용군들이 부르는 거죠. 가사는 삭막하게 그지었습니다. 삭막하길 떠나서 뭐 온갖 마치 거대한 전쟁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피와 살이 튀는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창, 칼, 죽이자, 피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나 여러 논란 끝에 결국은 프랑스의 국가가 되었고 프랑스인들이 자랑스럽게 부르는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희대의 명화 있죠. 여기서도 나치 장교들 앞에서 클럽에 모인 프랑스인들과 가수들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감동스럽게 그려져 있죠. 프랑스인들이 전 세계 자랑하는 그런 인권국가라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노래인데 즉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미라는 행진곡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역사 왜곡도 이것도 정말 이쯤 되면은 정말 꼼꼼하고 집요하고 결정적으로 후한무치하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어찌 보면 슬픈데 노래가 신이 나서 헷갈리지만 듣기 좋습니다. 메이저보다 많이 나였습니다. 백수님, 이 노래 뜨겠는데요. 내가 뜬다면 90% 이상 뜨죠. 동네 형보다는 동네 백수 형. 동네 형보다는 동네 백수죠. 낭만고양이님, 그림이나 노래나 음악이나 설명해 주시니 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뭐 선곡을 해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디트 피아프는 그야말로 프랑스의 20세기를 상징하는 그런 음악가라고 볼 수 있겠죠. 키는 정말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150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뜨거운 사랑 그리고 시련 혹은 애인의 사고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리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진주조개가 아픔을 견디고서는 영롱한 진주를 잉태한다. 라는 이런 듣기 좋은 말
아니라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예술은 탄생한다라는 그런 얘기. 에디트 피아프야말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다시피 했었던 이브 몽땅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권투 선수였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만 그 권투 선수가 비행기 사고인가로 죽고요. 그럼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위대한 사랑이죠. 이 노래 혹시 지금 선곡하셨나요? 뭐였나요? 예. 이건 장밋빛 인생이죠. 라비안 로즈.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에이핑크 또는 아이유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좋습니다. 네, 이런 노래들. SG 워너비의 노래들 신청해 주셨고. 이냐시오님,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노래.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기고 싶은 건지. 이 악보는 어떤 악보인가요? 원본 악보인가요? 예. 참. 마녀, 중간부터 들어서 제목을 못 들었는데요. 무슨 노래인가요?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메이즈보다 많이 나라를 한국 노래 얘기 아니시죠? 예, 재즈. 이거 바로 강은영 씨가 불러준 노래입니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그리고 5월의 노래의 접속곡이죠.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의 원곡은 미셸 볼라레프가 부른 샹송입니다. 정통보수님, 5.18 추모제에는 방아 타령을 부르게 하고 4.3 추모제에는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게 하고 왜 이렇게 악랄해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군사독재 세력들은 돈, 권력 모두 가졌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걸로 만족해도 되잖아요. 무엇을 또 갖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명분을 갖고 싶은 거죠. 명분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요. 족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족보를. 예, 졸부들이. 정멜로디님, 다음 주 공개방송 웹자화를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임대영 PD께서 다시 올려주고 계실 텐데요. 남편과 저, 그리고 4개월 아기 이렇게 온 가족 출동합니다. 드디어 국민 카페를 가보네요. 그나저나 아기가 울지 않고 잘 있어줘야 할 텐데요. 노리개 젖꼭지의 위력을 믿어봐야겠습니다. 정멜로디님, 네. 일가족이 출동하시는군요. 꼴통 IT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쓰레기들 일단 한 대씩만 맞고 시작하자. 한 대씩 맞는다고 해결되면은 고려할 수도 있겠죠. 물론 폭력은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긴 하지만요. 딱 한 대씩이라고 한다면은 어쩔까 싶기도 한데 한 대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들이 항상 종북, 폭력,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예. 민주를 외칠 뿐입니다. 평등을 외칠 뿐이에요. 폭력? 지들이 툭하면 폭력 써요, 지금. 예. 평화롭게 촛불 들고서 조용히 행진하고 노래 부르고 외치고 그래도 지들이 나타나갖고는 시비 걸어갖고는 싸움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눈에 손, 발 쓰고 몽둥이 쓰는 것만 폭력입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언어 폭력이 심하다는 것이죠. 너무도 심합니다. 아주 쌍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죠. 그리고 제발 군복 좀 입고 나오지 마세요. 군복 입고 나오는 게 그거 보는 것조차도 대단한 폭력입니다. 그렇게 입고 나오는 것 자체가 폭력이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겁니다. 예? 몸매도 안 되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정말. 아유. 찌짤찌다님,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면 자동 출첵합니다. 쉽지 않아서 문제죠. 고맙습니다. 권정일님, 그리고 텐트메이커님, 청주동구님, 꼴통아이티님, 예, 모두 고맙습니다. 자, 잠시 차 세우고 댓글 달아요 하는 분도 계시고, 공동동 아줌마님, 이런 목소리 닮은 사랑, 로지스틱님, 가을하늘님께서 이승기 아유까지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솔고가 소재인 광화사 맞나? 이게 뭔 얘기인가요? 물소시계님, 오늘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그렇군요. 이젠 국민 TV 라디오라고 하지 않고 국민 라디오라고 하나요? TV자가 빠졌나 보군요. 오늘 국민 라디오 드라마 듣다 보니 시발 정신이라고 나오네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인 듯합니다. 시발 정신. 병희님 노래 중 노래방에 음원 등록이 안 된 것이 있는지요? 노래방 가본 지가 언제인지. 노래방 등록이 된 것이 있는지요? 예.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 노래는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작권협회에 제가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달에 녹음돼 있다고 녹음 사용료를 주겠다고 서류가 왔어요. 두 군데서. 하나는 그 레코드 음반사 이름이 아싸인 거예요. 아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금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낄낄낄 거렸죠. 어쩌다가 이 노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난 매니저도 없고 기획사도 없는데 이걸 하는가 했더니 집회장에서 하도 많이 부르니까 이 노래가 유명한 노래인 줄 알고 그런 모양이에요. 샤스타데이지님, 우리나라 군대는 다 깡패인 줄 알겠어요. 할배들 땜이 군복이 뭐라고 그렇게들 입고 나와서 난리인지. 일본의 구급파들이랑 정신세계가 비슷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일본의 구급파들은 요즘 자위대 군복 입고 나오지 않고 2차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구일본 군복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증에 충실한 거예요. 역시 일본이들 답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요즘 거 온갖 화려한 무늬가 다 들어있는 요즘 거에다가 정체불명의 이러저런 마크도 막막 달고 전부 다 특공대야. 다만 일본의 극우들은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우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서혜성 선생의 트윗을 올려주셨어요. 친일파는 일제를 식민지 근대화라고 부르라고 한다. 누군가는 개발 독재 또한 근대화, 산업화라고 바꾸 말한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기억을 변형코자 하는 시도다. 하물며 현재마저 망각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 참 더하거나 자를 말이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공약은 경제민주화라고 오염시켰죠. 파트러쉬님. 미율 앳 사랑님 감사합니다. 손병윤 씨의 관심 덕에 연영석 씨와 연락해서 CD 구매하게 됐네요. 좋은 음악, 좋은 사람, 좋은 방송 얻는 게 많네요. 수고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연영석 씨의 음반 석장을 모두 구하셨군요. 사인도 모두 들어있겠죠? 근데 손병희 음반은 안 보이네. 네. 이냐시오님, 원본 악보라고 신문에 실렸던 거라고요? 그렇군요. A 마이너, 그러니까 가단조의 악보인데, 보통 이 노래를 남녀 합창에 부를 때는, 만만하게는 C 마이너 정도로 부르죠. 그리고 남자인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를 때는 E 마이너로 올려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G장조죠. 샵 하나 붙은 거. 그런데 여기는 샵도 안 붙어 있고 플랫도 안 붙어 있는 A 마이너거든요. 폴코님 문득 듣고 싶어져서 다큐 우리 학교에 나왔던 우리를 보시라 신청해 봅니다. 근데 이게 음원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 뭡니까? 어제 제가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부산에 장애인 관련 집회가 있어서 부산시청 앞에서 이렇게 광장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쌀쌀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그 부산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부산역에서 내려서 시청역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인증샷 이벤트 하잖아요. 국민TV 광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거든요. 심지어 시청에서 올 때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칸마다 다 뒤져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차 보내고 또 타고 싶었지만 그럼 기차 시간 어길 것 같아갖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못 찍고 속상했어요. 인증샷 찍어갖고 이벤트 하면은 나한테도 선물이 올 텐데. 예. 짱몽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저랑 노정열 씨 대구 갑니다. 네. 4월 26일. 요거 이제 이따가 노정열 씨 오면은 다시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르텔라님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신청곡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버스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야, 멋집니다, 멋져. 숨은 그림 찾기, 저희 지역 삐도리님이 올리신 사진. 저희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여기가? 네, 여기 어디입니까? 예? 버스 안에 의자 앞에도 있고 말이죠.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광고를 하고, 그 노지민 앵커가 말이죠. 사실 지금 살이 좀 빠진 거잖아요. 노정면 앵커도 그렇고, 특히 노정면 앵커의 평소 모습을 보고 아는 저는 참 안쓰러울 정도인데, 노지민 앵커도 볼살이 많이 빠졌고, 근데 노지민 앵커는 지금도 살이 찐 거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옳지 않은 건데, 그죠? 인천이래요. 인천의 버스에 역시 인천 조합원 여러분. 참, 인천은 바다만 짠 게 아니라, 바닷물만 짠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다 옆에 있다고 당구도 짜다고 하죠. 인천에서 150 정도 치면은 서울에서 200이나 250 정도 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예, 다마수가 짜다고 하죠. 그런 건데, 이런 결집력 또한 국민TV 조합원. 그렇죠. 각 지역마다 조금씩의 특성들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예. 제가 받았던 인상은 광주에 갔을 때는 정말 여기는 민주화의 성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들 모이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고요. 제일 처음에 인천에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인천에 했을 때는 역시 선봉에 쓰는 분들, 결집력이 뛰어난 분들, 이런 느낌 받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라 그러나요? 좀 뜨거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뭔가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파이팅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대전에서 했을 때는 참 안정되고 차분하구나라는. 제가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데가 바로 그 대전 행사였어요. 물론 그 장내 행사장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부산을 제가 못 갔었죠. 전주 갔을 때는 끝나고 나서 말이죠. 뒤풀이를 맛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물론 지역협회 갈 때마다 너무 먼 곳 아니면은 다 식사를 하고 왔는데 말이죠. 전주에서는 우리 조합원께서 운영하는 데서 그냥 마치 그거 있잖아요. 왜 처갓집 갔을 때 사위 대접하는 듯한 그런 대접받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었습니다. 예. 아이고, 그게 벌써 작년 가을이고 지금은 봄의 한가운데 있군요. 그렇군요. 인천에도 다니는, 그리고 수원과 서울역 다니는 8,800번 버스 경기 서남부 조합원이고요. 삐도리님이 붙이셨어요. 삐도리님이 그러니까 사제를 털어서 하셨다는 얘기군요. 야, 참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새 친구 꿈을 노래하다에도 출연하신다는 소식 듣고 참석합니다. 7시 30분 부평 아트센터 파트러슈님, 고맙습니다. 저 대신 광고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새 친구는 누구냐면 윤동주, 장준하, 문익환입니다. 이분들이 10대 시절에 같이 학교를 다니셨어요. 평양 숭실학교죠. 이 친구 중에 한 분은 윤동주 시인, 일제시대 때 돌아가시고,
또 한 분 장준하 선생은 유신시대 때 타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문익환 목사님은 이 두 친구의 죽음에 자극받아서 신학자의 길에서 행동하는 그런 시대 양심으로 거듭나셨어요. 그리고는 김영삼 정부 때 그때 돌아가셨죠.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세 분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콘서트를 갔습니다. 4월 17일 부평 아트센터가 맞고요. 인디밴드의 공연이 있고 그리고 김민웅 교수 계시죠? 김민웅 교수님의 그런 강연도 있고 저도 노래 부르고 또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하고 부르신 김현성 씨 네, 이분도 무대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친구에 대한 그런 노래들 윤동주 씨의 곡을 붙인 노래라던가 장준하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좋아했던 노래라던가 문익환 목사님을 그리는 그런 노래라던가 하고 또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 장호건 선생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삼남 문성근 배우죠. 문성근 또 국민의 명령 대부이기도 한 이분도 무대에 잠깐 등장할 예정입니다. 7시 30분 4월 17일 부평 아트센터 입장료는 없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후불제 이런 거.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장준하 기념사업회 의문사 규명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여기에 후원금으로 주는 것이죠. JJ 김님 노발대발은 이상하게 라이브를 듣지 못한다고요? 나가에서 이번 주도 팟캐스트로 본인이 모터발이셔서 파트라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JJ 김님이 워낙 모터발 바쁘셔서 그렇죠. 여기는